저에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여성시의 율려조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전에 가을이기 때문에 곡식, 곡자에 대해서 한자 설명하겠습니다. 이 글자는 단독으로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막, 강 또는 장막, 각이라고 옥편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 자를 소개하느냐? 곡식, 곡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곡식, 곡자는 벼를 베어가지고 장막 안에 벼 그대로, 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 곡식, 곡자인데 요것은 쌀미자를 써가지고, 요거는 벼화자를 썼지요. 요것은 쌀미자를 써가지고, 요거는 정미소에서 정미를 해서 보관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곡식곡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막강에서 흑토가 여기서 쓸 때는 이렇게 선비사로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멀경자, 요 쓰개 모자인데 멀경 모양으로 되어 있고 한획이 있는 것, 요것은 민간머리하고 한획, 한일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나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사용하는데 요것이 있고 요것이 있습니다. 이 세 글자가 다 쓰개모의 뜻입니다. 쓰개모, 한 겹으로 된 것, 두 겹으로 된 것, 세 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자모자도 이렇게 해서 눈 위에 쓰개를 썼다, 모자를 썼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자모자인데 모자는 천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뒤에 와서는 수건건을 붙여가지고 모자모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곡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두 겹으로 된 장막 안에 추수해가지고 바로 벼 그대로 간직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것은 정미소에서 쌀을 만들어서 보관하는 두 겹으로 된 장막 안에 보관하는 그런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부수 이름으로는 가든 등굴을 이렇게 되어 있으나 요 뜻은 뭐냐? 몽둥이 수. 날 없는 창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붙어 있겠습니까? 추수해서 벼를 장막 속에 두 겹으로 된 장막 속에 딱 보관하고 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농부들이 정말 힘들게 농사지어서 보관한 그 곡식을 벼를 통째로 훔쳐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또 정미해 놓은 쌀을 그대로 훔쳐가는 도둑이 지금도 있다고 신문에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농부들이 1년 내내 고생해서 농사 지은 것을 훔쳐가는 것이 있다. 훔쳐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몽둥이 수, 날 없는 창수를 붙인 이유는 여기 장막 속에 보관해 놓은 이 곡식을 몽둥이를 들고 날 없는 창을 들고 지켜야 한다는 뜻이 이 곡식 곡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서글픈 것을 담은 그런 한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남들이 피땀 흘려 농사지은 이 곡물을 절대 훔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을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곡식 곡자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여성세, 율려조양 이렇게 해서 대꾸로 해서 하나의 의미 단락이 되는 겁니다. 윤자는 윤달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윤달윤. 그런데 윤달윤은 문문자가 있고 안에 임금왕자가 있습니다. 1년이 12달인데 음력이나 양력이나 다 12달입니다. 그런데 윤달은 음력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임금왕이 문문자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윤달에는 임금이 대궐 밖을, 대궐 문 밖을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윤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나다니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윤달에는 손 없는 달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을 백성들이 편하게 했다 하는 그런 뜻이 담긴 글자입니다. 윤. 여자는 밥식. 밥식은 어떤 것이냐? 사람이 어질양자. 사람이 먹는 것인데 어질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밥을 먹은 사람이 어질지 않고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 한자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밥식은 사람이 어질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어질양자는 어떤 목표점에 가서 그친다는 겁니다. 그칠 간. 머무를 간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욕심을 내지 않고 어떤 목표에 갔으면 그것을 달성했으면 그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한자입니다. 나여자는 집을 지은 겁니다. 어디에? 나무 위에 집을 지은 그런 모습인데 이것을 1인칭 대명사 나여로 차용해서 사용한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물 여자는 밥이 어디까지 옵니까? 나에게까지 온다. 나에게까지 밥이 오니까 남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자는 이루울 성자입니다. 이 글자를 붓글씨로 쓴 모든 곳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는 엄밀히 말하면 틀린 글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러한 흐름으로 글자를 써야지 맞는 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 이 이룰 성자의 부수가 바로 고물의 정자입니다. 고물의 정자는 20세 전후의 힘센 남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남자의 거시기 모양이다라고 풀이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장정이다. 아주 힘이 좋은 남자를 장정이라고 합니다. 이 장자는 씩씩할 장자입니다.
이 식시갈 장자는 30세 전후의 남자, 정자는 20살 전후의 남자, 또 어떤 사람은 16살의 남자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정이란 것은 아주 힘이 좋은 남자를 뜻하게 된다. 그래서 이루울 성자는 창으로 이루는다는 겁니다. 창으로. 장정이 창을 잡고 목적하는 바를 이룬다. 여기 이것은 창에 달린 수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 자체를 도끼 월자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나이 셋자. 나이 셋자 위에 무슨 자가 보입니까? 이 글자가 보이죠. 이건 그칠지입니다. 그칠지는 땅 위에 여러 가지 풀이 자라는데 너무 자랐다라고 표시를 해둔 것이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칠지, 왜 이 그칠지자를 나이 셋자, 해 셋자 위에 섞였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나이가 더 들기를 바라겠습니까? 세월이 빨리 가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니죠. 빨리 가지 마라, 세월아. 나이야, 그만 먹고 싶다, 나이야. 하는 그 염원이 그칠지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어떠냐? 밑을 보면 창으로 지켜도 그 속에서는 한 걸음씩 밟아간다는 겁니다. 한 걸음씩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글자를 걸을 달, 밟을 달이라고 합니다. 자, 요것은 작을 소자도 아니고 적을 소도 아닙니다. 적을 소, 젊을 소지요. 그래서 요 자체는 바로 한액이 빠졌는데 이것은 발의 뜻입니다. 밟아간다. 그러니까 세월이라는 것은 어떠냐? 그치라. 나이라는 것도 더 먹고 싶지 않다. 그쳐라. 그런데도 창으로 지켜도 그 속에서는 한 걸음씩 밟아간다. 세월이 그렇게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글자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쓸 수 있는 힘도 생기실 것입니다. 그 다음 율려조양. 율자는 법칙율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악에서 6가지 율, 6가지 여, 육려, 육률 이것을 뜻하는데 이 양의 의미가 있는 율, 음의 뜻이 있는 여, 이 음양의 조화로서 음양을 이룬다. 여기서는 양 한자만 설명했지만은 그느름자, 음의 뜻이 생략된 겁니다. 왜냐? 글자를 넉 자씩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음을 생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률률, 법률 이런 식의 뜻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 사람이 간다는 겁니다. 이 여러 사람의 행적을 붓으로, 붓률자, 붓으로 적어 놓으니까 법률이 된다, 법칙률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 여자는 등뼈래라고 합니다. 등뼈래인데 여기서는 음률여라고 하죠. 그런데 이걸 보면 위의 입과 아랫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입구자 2개만 썼어도 음률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등뼈래라고 원래 의미는 등뼈여자인데 이것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뒤에 등뼈 보면 이 등뼈 마디마디가 쭉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입구로 뼈마디를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양을 나타내는 율, 음을 나타내는 여, 육려 이것이 음양의 조화를
이룬다. 음악에서도 그렇고 삶에 있어서도 음양의 조화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이 농담삼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위엔입이 적고 아랫입이 크다. 여시성을 가진 분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여시는 밑에 입이 크고 위에 입이 적으냐. 자, 조자는 고를 조자입니다. 고르게 한다. 말을 고르게 한다는 겁니다. 말을 두루두루 하니까 두루주, 고르다, 두루두루 고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 두루주자는 길할 길자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을 하시는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루주자 속에 있는 길할 길자를 보려면 어떻게 하느냐. 옆으로 봐도 보이지 않는다. 위에서 봐도 보이지 않는다. 몸을 완전히 낮추어서 봐야지 이 길할 길자가 보인다. 이것이 바로 주역이 가르치는 이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는 음양의 양자입니다. 양은 날일, 한일, 그러니까 아침단, 말물, 그만두라는 겁니다. 강력한 금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뜨면 아침단, 해가 뜨면 햇빛이 내려 쪼이는 겁니다. 그래서 직사광선을 받지 말라고 이렇게 굽혀가지고 모양을 바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요 글자만 해도 변양자인데 여기에서 볕이 어디에 드느냐. 언덕에 볕이 든다는 겁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언덕부자입니다. 중국에 가면 곡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산동성의 곡부, 공자님이 태어나신 지명입니다. 곳입니다. 곡부. 이게 언덕부입니다. 흙을 쌓아놨다. 더해서 쌓아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이 있으면 음이 있는데 이 음을 또 어떤 의미냐. 언덕에 요 모양이 왼쪽에 있을 때는 언덕부입니다. 언덕에 이제 금자, 지금 구름이 끼어 있다는 겁니다. 언덕에 지금 구름이 끼어 있다. 그러면 그늘이 질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늘 음자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원래 구름 문자의 원래 정자입니다. 그런데 뒷사람들이 구름은 비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비를 내리고 한다. 내리게 한다. 해서 비우자를 뒤에 더 추가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려조양이라는 것은 육률과 육려로 음양을 잘 조절했다는 그 의미가 바로 율려조양입니다. 양자는 변양자이기 때문에 간체자로서는 날일자를 씁니다. 음자는 그늘음이기 때문에 뭘로 써야 되겠습니까? 다룰자를 쓰고 있습니다. 다룰자. 그리고 또 달리 양은 불의 성질이 있다. 또 음은 물의 성질이 있다. 해서 이렇게 그늘음자를 물숫자를 붙여서 약자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여성시와 율려조양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임금이 집안에 들어있을 때, 또 윗사람이 안 나돌아다닐 때, 이럴 때 나라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또 여러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가 이 윤달 윤자에 포함되었다라고 생각하니 여러분들 윤달이 오면 마음껏 한번 뜻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